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발 빠른 TV 오늘 패널들 나와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천 송내역에서 2박 4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석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부천에서 두산 2부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남민식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세종에서 몽땅 부동산 운영하고 계시는 정진숙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세종에 계시는 세종에서 몽땅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시는 정진숙 대표님께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호 토론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숙 대표님 준비되신 자료 브리핑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목장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요즘에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가지 지원 정책이 나와서 한번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피해자 전용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요. 대환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정책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주거지원 강화로 해서 10 플러스 10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정책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예인들도 전세 사기를 당해서 고생을 하고 있다. 막 이러한 것들도 보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처음 이미지 보내주신 거 보시면은 갑옷, 이렇게 방패, 정말로 뚫지 못하게 간단하게 뭔가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이 이야기를 해드려 볼 것 같은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정말로 내일이 라는 분들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의식 주 중에 주입니다. 저희 주는 주거잖아요. 주거는 주택의 삶의 질을 느낄 수 있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한테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고 있어서 이 지원책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려 볼 것 같은데요. 정말로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텐데,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요, 보셨으면 지금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LH가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으로 양도를 받아 경매를 통해서 집을 먼저 매입을 하고 또 매입한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간 제공을 하겠다는 정책, 우선 매수권 정책도 지금 주거 안전 차원으로 지금 주거 지원 강화로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서울중앙법원을 가봤었어요. 거기에 지인이 경매로 입찰을 받으려고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뭐 경매를 전문으로 하지는 않는데 지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을 부탁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서울중앙지원에 가서 경매를 신청을 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갔는데 낙찰 금액을 이렇게 확인하던 찰나에 보니까 빌라가 여러 물건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LH 도시공사가 빌라를 계속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근데 많은 물건들 중에 절반밖에 못 받아가지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인들이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집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LH가 경매로 낙찰을 좀 받아가게끔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사례를 보면서 거기가 아까 경매장이 오늘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선 매수를 하고 경매를 통해 집을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일반인들이 조금 자제해 주셔서 이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무상으로 조금 공공임대로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조금 주거질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제 장기간 주겠다는 10 플러스 1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년 이후에도 더 살고 싶어요 하면은 10년을
임대료, 추가 임대료 없이 더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추가 임대료 부담이 없으면서도 시세 대비 50에서 70% 내외의 할인된 가격으로 10년을 더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주거 안정 정책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기 전에도 이 전세 피해자라는 게 딱 입증이 되시고서 판결을 받게 되면은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기 전에도요, 전세 금액이 버팀목, 이분들한테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잖아요. 전세 사기 관련된 이러한 것들로 해서 최저로 전세 자금을 대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환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두 번째가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을 대환하는데 계약 만기 전이라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 정부가 지원 정책 두 번째를 지금 발표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딱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집 안쪽에다가 울타리에 예방으로 해서 간단하게 울타리를 쌓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먼저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임차인들에게 임차주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끔 정말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보실 때 악성 임대인들이 이제 안심 전세 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알 수 있는 앱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가 되면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앱을 통해서 조금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가지고요.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도 최대한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함도 있으면서 그 전세를 구하시는 임차인들한테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좀 강화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록을 할 수 있게끔까지 방안을 제시를 할 거라고 지금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지원을 좀 받아서 피해가 많이 회복되도록 정부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구매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 관계,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초보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이해와 준비를 통해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 참 좋은데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시고, 이렇게 지원책이 나와 있고 내가 피해를 봤다 하면 이러한 지원책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해관계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 하면 이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를 받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빨리 지원을 받아 지금 피해를 빨리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몽땅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네, 정진욱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결국 전세 사기 문제는 그동안 전세라는 제도를 민간에 완전히 떠맡기고 정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펴지 않은 오래된 그 정책적인 어떤 공백 상태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늦게나마 정부에서 전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그 발표를 마쳤으니까 우리 질문 있으신 패널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부천 송내의 이석동 대표님. 네, 네,
지금 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 그냥 이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저리로 대환해 준다. 10년, 10 플러스 10년 뭐 이렇게 해준다. 좀 도움이 될 거는 같습니다. 마지막에 전세 사기 예방책을 마련한다. 이 부분은 조금 좀 결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예방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위험한 걸로 전세는 굉장히 위험한 걸로만 다 인식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전세보다 뭐 월세를 거꾸로 선호하게 되고 사실 전세를 저리로 국가에서 빌려줘가지고 전세자금 대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를 또 이상하게 와전이 시켜버리는 시장 왜곡이 되는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됐죠. 현재 현 시장에서. 그리고 우선 안전하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126%, 뭐 통상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 채권 채무액 다 합친 거하고 집값 공시 가격의 126% 이내로 되는 그런 비율로 계산만 또 하는데 그것이 너무도 비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현실하고 왜곡돼 있고 많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마치 저희 군대에서 간단하게 저거 하면은 뭐 사고 치면 외출 외박 금지 그럼 사고 없죠.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영내에 갇혀 있으면 또 얼마나 스트레스가 나오겠어요. 그럼 또 새로운 또 군기 사고도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 미봉책이고 이런 부분이 좀 정교하지 못했다. 내용 부분이 그런 게 지금 하는 것도 그냥 뭐 정보를 많은 공개를 얻게 해주겠다. 아니요, 전 딱 하나 대한민국 벽 하나 바꾸면 됩니다. 지금 정보 공개도 필요 없고요. 그 국세도 등기하지 않으면 후순이다. 가압류도 먼저 등기에다가 요즘 옛날에나 수기로 정리할 때나 이걸 빨리빨리 파악을 못하니까 국세가 굉장히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부분 당해세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니요 이거 직접 당해세도 좀 더 빨리빨리 조치를 하라 세무서도 재산 파악 빨리 해가지고 요새 다 돼 있잖아요. 전사나 다 있대 IT 강국이잖아요 우리. 그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바로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아까 얘기했는데 이런 정보 공개 뭐 쓸데없이 이런 얘기 필요 없습니다. 정부도 일 늦게 해가지고 못하면 못 받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뭐 공무원들 월급은 줘야 되겠지만 공무원들 그 앉아있는 그 세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해태한 거지. 그걸 왜 그걸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그렇게 그 복잡한 상태로 밀어넣어요. 그게 행정 낭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담당 세무 공무원을 더 뽑아서 그 공무원이 체납이 됐으면 빨리 조회해서 바로 압류를 칠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을 그렇게 개정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현실적인 그 공시가격 이런 그거하고 그걸 물론 이번에 허브에서 감정을 넣으면 자기들 해주겠다. 아, 얼마나 뭐 현실화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특히 주택들 중에 이제 뭐 상가주택 같은 개념들은 굉장히 좀 안전성이 높거든요. 더구나 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근데 이런 것조차도 사람들은 다 피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침소봉대가 아니라 이제 뭐 뭐라 어떤 적절한 저도 한자 용어가 좀 표현이 안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이 겪는 피해가 전세가 더 그거하고 월세로 전환되면 더 많은 그 비용 부담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겪는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지금 에스크루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세 사기해가지고 어차피 자기가 걸려 들어갈 거니까 새로 받은 저 자금 있죠. 새로 들어온 사람 거 그것까지도 먹고도 도망가더라고요. 새로 맞아. 계약하는 거. 예를 들어서 1억 7천짜리인데 안 나가요. 그럼 1억 4천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면 1억 4천에 하겠습니다 하고 1억 4천 잔금까지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어차피 터진 놈이니까 그것 가지고 또 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나가는 세입자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그 지정 예치계좌 있잖아요. 그걸 공인중개사하고 은행하고 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공인중개사는 뭐 그냥 무료 서비스로 가더라도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에스크루 제도를 갖고 가면 우리가 공제 금액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들어가면 그 정해진 세입자가 찾아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져가지 그 금액은 못 빠져나가게 그 계좌에서 그 부분은 좀 제도화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전세 사기 예방책의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겠냐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 현재 나오는 건 뭐 좀 법 개정이라든가 너무 과도하게 하면은 또 헌법 소원 대상도 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네, 이석동 대표님께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해설을 아주 해주셨습니다. 폭넓은 우리 그 전세제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잘 이렇게 이제 세입자 입장 또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또 지적하시거나 질문 있으면 부천 두산이부의 남윤식 대표님. 그 전세 보증보험이 조금 늦게 지급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전세 보증보험 제도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만기가 되면은 지급하는 걸로 세입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뭐 거의 한 2개월 이상 만기로부터 2, 3개월 후에 반환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임차인들은 자기 만기 때에 다른 집을 또 구해놓는 그런 초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에서 돈을 내줄 줄 알고 그랬다가 이제 그 전세가 안 나가면은 이제 아주 곤욕을 치르고 네, 이제 저희들까지 중간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전세가 바로 안 빠지면은 그것도 전세 사기라고 막 그런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죽겠어요. 저희도 그냥 전세가 안 빠지는 거를 뭐 서울은 전세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더 잘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빨리빨리 좀 내주는 거,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니까 그것도 좀 근데 예, 빨리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절차가 네, 절차가 지금 전세 사기 이제 만기에 못 받았어요. 네, 그럼 바로 얘기를 해요. 저 호구에다 얘기를 하면 호구에서 어 저기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가지고 오라 그래요. 네,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만기 1개월이 지나야지만 일단 최고 네, 1개월 동안 최고로 하고 1개월이 지나야지만 주택 임차권 등기를 받아줘요. 네, 네, 그래서 벌써 한 달 지나고 네.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하면은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바로 해줘요. 신청하게 되면 바로 해주는데 이게 또 신청하는 그 날짜 이걸 또 미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자 이 사람이 전세 제가 A가 전세란 말이에요. 전세 거기 사기 당했어요. 전세 사기로 해서 청구받아. 근데 이 사람이 얻으려니까 또 B를 갖다가 다시 대출 신청하죠. 전세자금 대출을. A가 그렇게 청구하면은 자 명도가 다 돼야지 이 사람이 이삿짐을 다 싸서 나와야 돼. 나와야지만 확인서를 끊어가지고 그걸 갖다 줘야지만 허브에서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예사만 치고 이제 그걸 은행에다 갚아야 돼. 갚아서 은행에다 갚아야 되지만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새로 얻은 집 주인한테 넣어줘요. 오후 4시야, 오후 4시. 이게. 이 사람 짐 싸면 11시잖아. 네, 11시에 짐 싼 거 확인해야지만 저거 돈을 지급해 준단 말이야. 돈 지급받은 거 가지고 다시 은행 갚고 갚은 것도 확인해야지 새로운 데서 대출해주고 대출해준 게 이쪽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거는 또 당일차 또 주민도 확인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거 하나 시작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좀 다급해져요. 공인중개사도 바쁘고 당사자도 당연히 집주인은 들어오기 전에 잔금 안 치르면 집 못 들여놔줘. 허구도 마찬가지잖아 자기가. 너가 짐 빼기 전에는 못 줘. 집 빼기 전엔 돈 먼저 지급 못 줘. 보증금 지금 못 줘. 이 얘기잖아요.
이런 그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누군가가 좀 보증을 서가지고 보장을 해서 좀 끌고 가는 게 수월하게 푸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부분도 있어요. 현실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뭐, 이런 말을 써서 안 되겠지만, 옛말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이 얘기가 언제 법에 호소해서 언제 법에 판결하면서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뭐 승리를 받는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똑같습니다. 이 전세, 사실 전세당이 안 빠져서 그래서 보증보험 들어놓은 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건 속이 터지고 문드러지죠. 한 달 지내야, 한 달 지나야 뭐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 이후에 또 신청이 들어가고 신청하면 또 바로 주냐 또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만기로부터 빨라야 2달 이후 정도 돼야 실제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정을 하니까 서로 그 예정된 날짜는 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하고 뭐 일주일 뒤에 심사해가지고 그날 인차권 등기 들어가고 네, 일주일 뒤에 네, 지급하겠다. 하면 이제 그 날짜는 정확하게 지켜주더라고요. 그 날짜 안 지켜주면 이제 난리가 나죠. 이삿짐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요새 좀 다들 민원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정확하게 좀 빨리빨리 정리는 해나가더라고요. 네, 그 내용. 근데 아까 우리 정진수 대표님이 얘기한 좀 냅둬라. LH에서 그거 좀 경매 받게 아니라고 말하는. 음. 이제 LH가 높게 쓰면 돼. 높게 쓰면 일반인보다 높게 쓰면 돼요. 일반인보다 높게 안 썼잖아, LH가. 국가가 거저 먹으려고. 그럼 높게 써줬어야지, 국가가. 진짜 해주려면. 적어도 전세값만큼은 자기들이 쓸 수 있잖아. 그 전세값보다 낮추고 더 낮췄으니까 그러지. 전세값 이상을 써서 일반인이 가져갔다면 그 사람 다 100% 변제받는데 뭐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전세값보다 낮게 썼으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가 이득을 보려고 그런다, LH도. 좀 그런 쪽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은.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책들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게 사회약방문식의 어떤 그 사후적인 거고 아까 뭐 예방책이 뭐 이렇게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쪽 사회약방문적인 이런 부분에 더 포지션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과연 그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주택들을 LH에서 낙찰 받아서 세입자를 그 보호 케어해주는 그런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 그렇게 보호받는 세입자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당하는 세입자가 훨씬 더 숫자가 많을 거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이쪽에서 얘기하는 주거 지원 강화 방안으로 10년 플러스 10년 뭐 이런 거 또 이런 것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고 10년 플러스 10년, 20년의 어떤 혜택을 본다라고 하면 그 대책을 받지 못하면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또 전세입자들은 얼마나 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야 될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대책들은 이렇게 단기적인 미봉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말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단계적으로라도 당장에 뭐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하면 단계적으로라도 꾸준히 가시적으로 누군가가 정부에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그런 대책이 나올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게 너무 순진한 기대가 아니기를 정말 마음으로 좀 빌어봅니다. 예.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 마채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게 들어오신데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마이크. 지금 이게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고 이석동 대표님. 마 대표님 말씀하신 지금 마이크가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채현 대표님은. 그래서
이석동 대표님 하신 말씀 네.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거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 대출이 0%짜리는 아니잖아요. 저리로 1%, 2%짜리잖아요. 그럼 1%, 2%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기존에 대출 받은 게 막 3%짜리다 그러면 이제 1%짜리로 해준다면 2%잖아요. 그 2%가 100%가 되려면 50년? 연 2%니까 차액이 그렇게 가나요? 그 예전에 사실 뭐 금융권에 있다고 그런 게 있어요. 정책 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박정희 시대 때라고 얘기하지만 성수대교를 뭐 일원에 수주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보조해 주려고 아주 저리에 1%짜리 은행에다 대출을 빌려줬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 대출 이자 차액만큼 은행에 이득을 가져가라고. 그렇듯이 이제 이것도 이 사람들한테 갚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1억을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럼 이자를 전세 사기 당해 너 2%, 1억에 돼 가지고 연 3%짜리 300만 원 낼 거를 갖다가 1%, 연 100만 원짜리로 내게 해준다. 200만 원씩 해서 1억을 채우려면은 1년당 50년이 가야 돼, 이 사람이. 1년당 2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 사람한테 뭐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너가 잘못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이게. 이게 뭐 보상이야? 1년에 200만 원씩, 물론 그것도 혜택 안 주고 너 당장 갚아. 이렇게 나오면 300씩 갚아. 상인 사기니까 이것이 환장하는 건데 이걸 이제 100만 원씩만 이자 갚아. 이런 얘기잖아. 1억은 어차피 갚을 돈이 있는 거야. 내가 그 집에 거의 살지만 언제 그 1억을 모아서 서민이 갚아요. 네, 뭐, 어쨌든 정부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서 이런 대책들을 세웠다는 것에 우리가 뭐 조금 위안을 삼아 보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는 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도 뭐 일부라도 어떤 구제를 받고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